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숙제 영화 지금 잘 보고 계시나요? 에린 브로커비치. 이게 한,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그 초기에 나왔을 때 당시에 웬만한 전국에 있는 환경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대부분 다 필수적으로 봤던 영화들입니다. 이게 보면은, 거기서 어떻게 되나요? 중금속 오염이죠. 육가크롬. 중금속이 오염돼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보상금을 내주죠. 근데 그 보상금 누가 내줍니까? 오염을 시킨 원인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존재하는 그 개념인데, 원인자 부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칙이 아니라 원인자 부담 원리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어떤 환경 오염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자가 그거를 오염을 정화시키고 피해본 사람들에게 그 보상을 해주는 원인자 부담의 법칙이 지금까지도 이 개념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음 주까지 제가 그 영화 보는 기간에 해놨을 거예요. 한 번씩 보시고 되게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감상문을 한 번씩 꼭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니까 소비식하고 잔존식하고 어떨 때 적용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상 문제들을 많이 접해야 됩니다. 많이 접해야지만, 좀 자기만의 기준이 생겨요. 근데 그 자기만의 기준이 자기만의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잔존식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정작용에 의해 분해되고 남은 유기물의 양. 그죠? 즉, 하천에서 어떻게 투입이 됐을 때 쭉 시간이 지나가지고 남은 양이 나오면 그거 갖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소비식은 실험실에서 오일 BOD를 최종 BOD로 환산할 때, 즉, 어떤 일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예제를 보면은 1번은 하류로 유화했을 때, 2번도 어떻게 이렇게 하류로 어느 정도 유화했을 때죠. 3번은 BOD5라고 나왔죠. 실험실에서 재는 거예요. 소비식입니다. 4번도 20도씨에서 8일간 실험실에서 재는 거죠. 자, 실효의 오일 BOD를 구하라고 했어요. 실험실에서 하는 겁니다. 소비식입니다. 3, 4가 소비식, 1번, 2번은 실험실에서 분석하기보다는 어떻게 자연 상태에서 투입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 걸 보는 거잖아요. 잔존식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 개념을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 아마 다 이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실험실에서 이거를 내가 분석을 하는 내용이냐, 아니면 자연 상태에 있는 오염의 형태를 보는 것이냐, 그때 소비식과 잔존식을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혼합된 농도. 보통 우리가 오염물질을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오염물을 얘기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배출되는 어떤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농도나 환경의 위해성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 공장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하천. 자, 이랬을 때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 자, 그냥 하천에서 원래 있었던 오염물질의 농도, 그게 하천의 그냥 물리화학적 특성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는 겁니다. 즉, 폐수 처리를 해서 최종 방류에서 그 하천으로 나가는 거죠. 그때 이 하천에 대한, 이 공장에서 나오는 최종 방류수에 대한 농도, 그리고 요거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흐르게 될 텐데, 그러면 일정 농도를 가지고 있던 하천에 어떠한 농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오염물질이 투입됐습니다. 그때 최종에 혼합됐을 때 농도가 어떤지, 이것이 저희가 좀 현실에서 많이 적용되고 조금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BOD도 마찬가지지만 오염물질 다 대부분 혼합된 농도를 우리는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BOD 먼저 해봤으니까 혼합된 BOD의 농도 이렇게 구하면 C 믹스, 농도의 믹스입니다. V1, V2. 자, 볼륨을 두 개 더하고 각각 볼륨에 대한 농도를 곱한 다음 더해주면 돼요. 자, 농도가 있을 때는 유량으로 주어질 때는 Q1, Q2 유량으로 해주면 되고요. 부피, 유량 다 똑같이 각각의 부피, 각각의 용량에다가 그거에 해당되는 농도를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면은 혼합된 상태에서의 최종적인 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BOD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예제도 한번 들어줄 겁니다. 자, 혼합된 BOD의 계산은 산술평균식이다. 산술평균식. 있는 대로, 용량대로 곱해서 더한다. 유량대로 곱해서 더한다. 산술적으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산술평균식을 이용하여 하천의 하수를 방류시키면 혼합된 지역의 BOD 농도를 연산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혼합된 DO, pH, 전기전도도, 온도 모두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풀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자, 방류수 BOD가 20mg/L인 하수 10만 톤, 하루에 10만 톤인 10만 톤이 하천으로 유입이 된다. 자, 요까지가 공장 폐수죠. 방류수 6에 공장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하천의 유량이 50 세제곱미터/s이고 50톤이죠. 하천 유입 전 하천의 BOD는 하천 유입 전이 아니라 이 하수가 유입되기 전에 하천이죠. 아이고, 여기 잘못 썼네. 하수라고 쓰겠습니다. 이 방류수가 하수 유입 전 하천의 BOD는 2mg/L이다. 혼합 후에 하천 BOD를 구하시오. 자, 이것도 똑같네요. 이거 하천이 있습니다. 자, 방류수 BOD가 2ppm이에요. 그죠? 유량이 1톤/day가 되겠죠. 자, 얘가 얘잖아요. 그죠? 이게 하천이고, 자, 이게 방류수고, 하천은 어떻게 됩니까? 유량이 50m/s/이고, 유입 전 하천의 BOD는 2ppm이었습니다. 그죠? 자, 2ppm으로 흐르고 있는 하천이 있는 거예요. 초당 50톤씩. 그런데 그 하천에 하루에 10만 톤을 배출하는 방류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장에 10만 톤의 농도는 2ppm이었던 거예요. 자, 산술적으로 우리는 요렇게 아이고. 자, 요렇게 두 개씩 유량과 농도가 있고요. 유량과 농도가 있죠. 자, 산술 평균식으로 혼합된 후에 하천 BOD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거는 하루에 10만 톤, 1초당 50톤이에요. 자, 보통 우리가 그 유량을 나타냈을 때 하루에 몇 톤이다. 일반적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이 초당 50톤이라는 거를 하루에 몇 톤인 걸로 일단은 단위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x미터 3승 per-day로 우리 바꿔야 되겠죠? 뭐가 주어졌습니까? 50m 3승 per-sec로 주어졌죠. 하루는 몇 초입니까? 초 없애려면 86,400 세크죠. 여러분 이거 다 거의 외우고 있죠? 86,400은 4320000 미터 3승.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50톤 per sec가 432만 톤이었던 거예요. 자, 요거 50톤은 요거로 단위를 환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풀도록 할게요. C 믹스는 유량은 나왔으니까 Q1, Q2, C1, Q1 플러스 C2, Q2. 부피로 나왔으면 V1, V2가 됐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Q1을 하천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나왔으니까 바로 4, 3. 요거 묻혀 쓰지 말죠. 만들 거 맞구나. 4, 3, 2, 0, 0, 0, 0 더하기 10만, 1, 10, 100, 1000만, 10만. 그죠? 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Q1에다가 C1을 곱해야 되겠죠. C1 몇입니까? 2ppm. C2도 C2는 20ppm이네요. 요거 잘못 썼구나. 전체 요거 20ppm. 그죠? 22가 아니라 어쩐지 계속 이상했네.
자, 그러면은 다시 쓰겠습니다. 2 곱하기 4, 3, 0, 그죠? 더하기 20 곱하기 0000, 그죠? 자, 가로 쳐도 되고 안 쳐도 됩니다. 2.4 mg/L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주어질 때는 혼합공식을 꼭 쓴다는 거. 어떤 방류수 공장에서 또는 어떤 지정되어 있지 않는 B점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갔을 때, 그때 유량과 농도만 알면은 단위는 달라도 우리는 환산할 수 있잖아요. 유량과 농도만 알면은 다 혼합된 후에 최종적인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BOD만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이 됩니다. 자, 요번에는 염소네. 이거는 혼합공식이 제가 혼합공식 예제로 되어 있죠. 혼합공식을 쓸 수 있어서 갖고 온 겁니다. 유량이 초당 20톤이에요. 하천에 유량 10톤인 지천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연결 전에 하천의 염소 농도는 25 mg/L, 25 ppm이고 지천의 염소 농도는 50 ppm입니다. 염소를 보존성 물질이라고 보고 두 하천이 완전 혼합되는 함유점 하천에서의 염소 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거기네. 유량이 쭉 연결되어 있네. 이게 하천일 거고요. 이게 지천일 거죠. 하천은 좀 이제 우리가 큰 4대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이런 4대강이 큰 하천들 하고, 지천은 그것들이 한강에 중간중간 이렇게 줄기들이 있죠. 낙동강에도 줄기들이 있고 엄청 많겠죠. 그런 애들을 지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유량이 20톤입니다. 초당. 이게 20 리터 3/s가 있어요.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20톤씩 흐르고 있는데 이 염소 농도는 25씩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천이 연결이 되어 있네요. 유량이 10 세크고 농도가 지천의 염소 농도가 50이네요. 자,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쭉 가다가 얘랑 샥 만나가지고 여기 함유된 지점의 농도를, 염소 농도를 구하는 거네요. 자, 이때 여기서 요 문제는 요 그림 보고 이해가 되죠? 염소를 보존성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염소가 우리가 보통 염소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우리는 환경에서 담수를 거의 다루죠. 그리고 해양에서는 이제 해수에서도 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염소 특히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 담수에서 염소라고 하면은 소독하는 염소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염소 소독. 수영장에서 쫙쫙 뿌리죠. 수영장 가면은 약간 소독맛 나죠. 그 염소예요. 그런 거 우리가 염소라고 하는데, 클로라인이라고 하죠. 클로라인. 근데 해양을 하시는 분들이 해양학과에서 염소라고 하면은 클로라이드입니다. 클로라이드. 염소.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염소 똑같아요. 뭐 잔류염소, 소독성의 잔류염소, 우리 담수에서 하는 거, 염소 이온, 소금, 그죠? 소듐 클로라이드, NaCl. 이 Cl을 소금을 하는 그 Cl 염소를 염소라고 해요. 해양에서. 자, 어쨌든 우리 담수에서는 소독을 하는 염소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걔를 여기서 보존성 물질이라고 해줬어요. 왜냐면은 소독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막 물장을 치거나 폭기를 시켜주거나 공기를 가하면은 금방 기체화돼요. 날아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혼합되는데 일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농도가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염소를 보존성 물질이라고 가정을 해둔 겁니다. 자, 어쨌든 변하지 않는 물질이니까, 자, 유량이 있고 농도가 있습니다. 혼합공식으로 BOD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BOD랑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해온 이유는 이 혼합공식이 BOD에만 적용되지 않고 여러 두루두루 적용된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C1, Q1 플러스
Q2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농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량 20 단위 그냥 안 쓸게요. 20 더하기 10 20 더하기 10 그죠? 그리고 21대는 25 ppm 있죠. 25 ppm 곱하기 20 더하기 50 ppm이죠. 50 ppm 11대 곱하기 10 이거 하면은 33.333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단위는 밀리그램 퍼 리터 ppm 이런 식으로. 자, 대충 요까지만 하면은 33 ppm이 되겠습니다. 염소 농도가 혼합이 됐을 경우.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이 혼합 공식을 잘 사용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그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pH도 썼죠? 그리고 환경화학에서 pH 했습니다. pH 대신에 pH는 산성과 알칼리성이 있어서 pH랑 pOH가 있어서 중간에 부호가 바뀌긴 해요. 환경화학에서 했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이런 혼합 공식 산술 평균으로 이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염 부하량. 요거 조금 중요합니다. 오염 부하량. 왜 중요한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오염물질의 농도가 아주 높다 해도 발생하는 폐수량이 적다면 오염물질 총량은 많지 않고 반대로 오염물질 농도가 아주 낮다 해도 발생하는 폐수량이 많다면 오염물질 총량은 많은 것이다. 자, 요 말 이해가 되나요? 이걸 조금 더 숫자를 넣어서 해보면 하루에 100리터의 하수가 발생하고 BOD가 2g/리터, 즉 리터당 2g이면 하수가 100리터니까 오염물질 총량은 200g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즉 하루에 100리터인 하수가 발생하고 BOD가 2g/리터라면은 하루에 200g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좀 풀어서 쓴 거예요, 위에 거를. 자, 만약에 하루에 500리터의 하수가 발생하고 BOD가 1g/리터로 했습니다. 자, 그럼 하루에 몇이에요? 500g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것처럼 농도가 높다 낮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유량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농도에다 유량을 곱하게 되면 부하량이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은 뭐 밀리그램 퍼 리터 이 농도죠. 농도가 되겠습니다. 유량은 리터, 톤, 미터, 삼성 등등등 부피 단위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도 곱하기 유량 뭐 10,000리터, 100,000리터, 100,000리터 괜찮습니다. 리터 곱해줄게요. 샹샹 약분되면 밀리그램만 나오겠죠. 무게 단위만 나오겠죠. 그죠? 무게 단위만 나옵니다. 밀리그램이든 그램이든 킬로그램이든 무게 단위가 나와요. 즉 하루에 얼만큼의 무게를 오염물질을 농도가 아니라 하루에 얼마만큼의 나오는 무게로 환산해 가지고 나타낸 게 부하량입니다. 부하량. 즉 농도하고 유량을 곱해서 무게 단위로 바꿨다. 실제적인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하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총량 규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즉 농도가 아니라 진짜 배출되는 양의 무게를 나타내 가지고 이 부하량으로서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한번 간단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염 부하량 예제가 있네요. 자, 오염 부하량 예제는 아주 중요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하량은 농도만 나온 게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농도가 많이 배출될 수도 있고 적게 배출될 수도 있잖아요. 유량으로 봤을 때. 유량을 곱해서 최종적인 무게, 실제적인 양으로 나타내는 것이 오염 부하량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될까요? 밀리그램 퍼 리터, 즉 무게 단위로 최종적으로 구해진 거를 다 유량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게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자, 다음 동영상에서 이거 예제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